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7장을 한번 공부를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은 지금 우리가 그 몇 페이지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여기 있네요. 그 6장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률적으로 했는데 7장에서는 펄스 변조와 펄스 부호 변조예요.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6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펄스 변조하고 펄스 부호 변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펄스 변조는 디지털 통신이라고 볼 수 없고 펄스 부호 변조서부터 이제 디지털 통신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모든 것은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 이 과정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샘플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2학기 때 신호 해석에서 퓨리에 트랜스폼 할 때 약간 터치를 갖다 했었어요. 또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공식이라고 이렇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7장을 공부를 하는데 7장은 그 개념만 알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 주 3번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서 7장을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된 강의 자료를 보고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장에서 하는 것은 펄스 변조하고 펄스 부호 변조라고 써요. 자, 우리가 4장에서 변조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죠. 4장에서 변조는 뭐였죠?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는 것을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는 것을 변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변조의 의미가 주파수를 이동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서 캐리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지 원래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에서 말했던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옮기는 이런 개념에서 변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펄스 변조는 우리가 디지털 통신이라고 볼 수 없고 이 펄스 부호 변조 다른 말로는 펄스 부호 변조는 PCM이라고 그러죠. 이 PCM부터 디지털 통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표변화, 아날로그, 펄스 변조, 이게 펄스 변조, 그 다음에 디지털 펄스 변조, 그래서 펄스 부호 변조가 PCM이 있죠. 그 다음 펄스 변조에는 여기 펄스 변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펄스 진폭 변조, 펄스 폭 변조, 펄스 이상 변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샘플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건 하는데 이거하고 이것은 안 하고 요것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펄스 부호 변조만 하고서 7장을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이번 장에서 배워야 될 게 샘플링인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갖다가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여백을 좀 가지고서
여백을 좀 가지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신호들은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단 말이죠. 아날로그. 우리 EB랄지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서 저도 지금 녹음을 하고 있지만은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들은 이와 같이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서는 일단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샘플링을 해야 돼요.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이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신호를 어떻게 합니까? 이 신호를 제가 이걸 갖다가 복사를 했는데 컨트롤 V 복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은 야, 너 이리 와봐. 여기 되네요. 이 신호를 샘플링 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이와 같이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샘플링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본을 추출을 한다는 거죠. 이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샘플링한 결과는 아날로그인가요? 디지털인가요?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부르는 말은 뭐냐면 이산이라고 그래요. 이산 신호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스크리트 신호야. 디스크리트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이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인가 디지털 신호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디지털은 오직 0하고 1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은 오직 0하고 1이에요. 이것들은 0하고 1은 아니잖아요. 땅땅땅 떨어져 있었지. 그래서 이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이 아날로그 이산화된 이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유명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이거 ADC라고 그러죠. ADC를 거치면은 드디어 뭐가 나오면 00, 뭐 11, 이렇게 010 이와 같이 디지털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신호가 비로소 디지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샘플링이에요. 그럼 샘플링. 그러면은 이 샘플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샘플을 할 때 이것을 어떤 간격으로 이것을 샘플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간격으로 이걸 샘플링을 하면 될까? 이 생각을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듬섬 하면 되는가? 이게. 이렇게 듬섬 하는 거다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촘촘히 하는 것이 있겠죠. 또 촘촘히 하는 게 있겠죠. 촘촘히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촘촘히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샘플 간격이잖아요. 이 샘플 간격. 이 샘플링 인터벌. 이 샘플 간격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원래 이게 목적은 뭐예요? 원래의 신호를 복원이 가능해야 되죠. 원래 신호 복원이 가능해야 돼요. 원래 신호가 복원이 가능하면서 이 샘플을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빨리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빨리 하면은 이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전하고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이 천천히 하면은 데이터가 좀 적을 거예요. 이 데이터 처리하는 것은 뭐겠어요? 컴퓨터 속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가능한 원래의 신호를 복원이 가능하면서 좀 듬섬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봤더만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느냐?
샘플링 간격은 이게 유명한 나이퀘스트라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했는데, 이 표본 원래 신호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원래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 빠르게 샘플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2배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이 원래 신호의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다른 걸 다 몰라도 요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샘플링은 원래 메시지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2배만큼 샘플링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만 알면은 사실은 이번 수업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하시고요. 지금 뭐 자꾸 아이고 이거 아니죠? 카톡 하는데 요것을 사운드를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끄려고 하니까 또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대충 개념을 갖다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스피커 또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나오는데 또 안 보이네요. 이제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노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링에서는 이상적인 샘플링인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 임펄스가 있잖아요. 임펄스를 만들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딱딱딱 칼로 물 베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디얼 샘플링이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모양대로 이대로 이런 식의 폭을 가지고 있는 펄스 가지고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냐면 프랙티컬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 아이디얼 샘플링만 이론적으로 좀 하고, 이 프랙티컬 샘플링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정리되어 놓은 것을 갖다가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샘플링 시어리엄, 샘플링 정리. 이거 시험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선설비 시험을 하거나 정보통신 기사 시험을 갖다 한다거나 할 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주어진 조건 하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표본화하여도 원래의 신호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즉 디스크리트 시간의 타임의 표본값들을 가지고 모든 시구간에서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조건은 뭐냐? 조건은 뭐냐면은 신호에 대한 원래 메시지 신호에 대한 조건은 대역폭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표본화 과정에 대한 표본은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고 주파수 성분의 2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대역폭이 한정되어 있다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 예로서 이런 얘기를 갖다 해요. 우리 음성 신호를 봅시다. 음성 신호. 우리 음성 신호는 주로 이제 전화나 또는 보이스에서 노래 이런 것들도 사용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음성 신호를 할 때는 그래도 가장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 우리 음성 신호는 원래는 남자하고 이제 여자하고도 다를 수가 있죠. 남자, 여자. 근데 여자 같은 경우 소프라노 같은 거는 10kHz,
만헬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남자 같은 건 뭐 테너나 베이스 이런 것 같은 경우 한뭐 5, 6천 헬지가 되겠죠. 5 내지 6kHz가 되겠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목소리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대충 한 4kHz를 넘지 않습니다. 4kHz를 넘지 않습니다. 저음이 또 많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 신호는 이 전화기랄지 이런 걸 할 때 밴드 대역폭을 얼마로 제한하냐면 음성 신호는 전부 다 4kHz 이내로 딱 들어갑니다. 4kHz가 넘으면은 삭제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음성 신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주파수 성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kHz로 이렇게 딱 제한을 해버리죠. 그러면 표본화 속도는 최고 주파수 성분의 2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성 신호 같은 경우는 몇 kHz로 샘플링을 해야 되느냐? 8kHz로 샘플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라디오 전화로 이렇게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전화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노래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저음을 내는 사람들은 유리하죠. 자기 목소리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고음을 내는 여성들이랄지 이런 데서는 라디오 노래방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 이 고음 부분은 전부 다 필터링을 해가지고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음성은 모든 우리 휴대폰이고 뭐고 다 똑같습니다. 휴대폰의 음성하고 또 실제 그 사람의 음성을 갖다가 들었을 때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방송을 하는 듣는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하고 실제 목소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제 목소리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고음이 삭제된 것이 거의 없고 저음은 다 통과하기 때문에요. 근데 전화 목소리하고 실제 목소리는 여자들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4kHz밖에 전송을 갖다가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8kHz 샘플링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샘플링을 하고 아까 프랙티컬 샘플링이 있다고 그랬죠. 임펄스 샘플링은 어떤 신호 XT가 최대 주파수 BHz, 음성 같으면 4kHz죠. 그리고 대역 제한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신호를 시간 간격, 대역은 바로 주파수니까 EF분의 1, 2배분의 1만큼의 속도로 빠르게 표본화하면 원래 신호를 왜곡 없이 복원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생각을 갖다 왜 그러지? 이 이유를 알기 위해 가지고서는 퓨리의 트랜스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퓨리의 트랜스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퓨리의 트랜스폼을 알아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증명한 사람이 바로 라이퀴스트라고 사람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 라이퀴스트 율, 라이퀴스트 정리, 라이퀴스트 표본화 정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이 밴드 폭의 이 B보다도 크게 안 한다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에일리어징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거 겹침 충돌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서 원래의 신호를 복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수식으로서 이걸 증명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사실은 수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참조로 하는 건 교과서 150쪽의 표 3-1과 3-2예요. 자, 어떤 신호가 입력 신호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입력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밴드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는 P라 이거죠. 퓨리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퓨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렇게 주파수 성분이 꼭 이렇게 안 생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런 것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 많이 했을 때
어떤 식으로도 표시하면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 많이 했잖아요.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이 b가 이렇게 됐을 때 b가 됐을 때 이걸 샘플링 한단 말이죠. 표본화를 한다는 거죠. 이 표본화를 어떤 주파수 가지고 간격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본화를 일정 간격으로 표본화를 했어요. 이 표본화를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런 신호하고 곱하기 이런 신호에다가 이런 신호가 있다면 이런 신호에다가 이런 임펄스를 곱한 거죠. 이런 임펄스를 표본화 한다는 것은 뭐 큰 뜻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표본화한다고 이것을 이렇게 이런 임펄스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이런 일정하게 생긴 임펄스를 이런 임펄스를 얘하고 얘 두 개를 곱하기를 하면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이렇게 이런 이산 신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산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렇게 밴드 제한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펄스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뭐냐? 이것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임펄스의 퓨리에 트랜스폼 공식 여기 3-2에 제일 마지막에 나왔었어요. 임펄스의 퓨리에 트랜스폼의 공식은 다시 임펄스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 150쪽에 한번 표를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 150쪽의 표를 갖다가 한번 봐보세요. 자, 150쪽의 표를 보면은 150쪽의 표를 제가 보겠습니다. 150쪽의 표를 보면은 제일 밑에 150쪽이 아니고 151쪽이네요. 151쪽의 표를 보면은 임펄스 함수의 n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델타 t 마이너스 nt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f0 서메이션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델타 f 마이너스 nf0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좀 더 이걸 갖다 널찍하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간격이 이게 0, 1 여기가 이제 뭐 F0다면 1F0 그 다음에 2F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간격이 뭐냐면 F 샘플링 타임 FS 이렇게 FS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하기는 곱하기의 결과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선 이것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요놈하고 요놈을 컨볼루션 했는 타임에서의 곱하기는 이건 컨볼루션이다. 그러면 퓨리에 우리가 임펄스의 컨볼루션은 이거 굉장히 쉽죠. 요것이 지금 b고 마이너스 b니까 여기서 요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것이 얼마냐면 b 마이너스 b. 여기는 여기 f0에서 f0 빼기 b 여기는 f0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여기서 F0라는 것은 바로 샘플링 타임, 샘플링 주파수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그걸 단지 샘플링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FS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내가 그냥 이렇게 B라고 그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B 플러스 F0 마이너스 B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기가 F0가 됐더라. B
여기가 B죠. B 하고 F0 마이너스 B, 여기서 B죠. 그러니까 요것이 딱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0이 돼 버렸다. 그러면 여기가 딱 붙어 버리겠죠. 여기가 두 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간을 상해 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 버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B 플러스 F0 마이너스 B가 이것이 F0니까 F0보다 작더라. 한겹. 이랬을 경우에는 F0가 이게 좀 말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는데 좀 다른 식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것은 조금 그렇다. 이것은 좀 그래요.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을 갖다 해봅시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이제 FS 이렇게 됐는데 B가 엄청나게 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 빼기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크지, 이렇게. 그럼 이놈하고 이렇게 겹쳐.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간격이 굉장히 넓어. FS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좁은 거야. 이렇게 좁아. 이게 B야. 이게 B가. 여기는 FS 마이너스 B고, 이건 FS에서 마이너스 B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FS가 요놈 두 개보다도 훨씬 더 커. 요것을 갖다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구나. 여기 B라고만 생각을 하자. B. 여기다 FS를 개입을 하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요 영역도 B니까 B라고 생각해. 그냥 B라고 하자. 그래서 이 B보다도 크다. 그럼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B고 요것도 B야. FS가 이 B보다도 작은 경우는 이렇게 겹쳐. 그치? FS가 이 B보다도 클 경우는 안 겹쳐. FS가 이 B보다도 작을 때는 겹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문제가 생겼다 해서 에일리어싱이라고 해가지고 충돌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신호가 이렇게 겹쳐가지고서 복원이 안 가. 이렇게 되는 건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딱 맞은 것도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본화를 하는 목적은 에일리어싱이 안 되는 최소 범위를 우리가 알아내는 데 있다는 거죠. 요 뒤에 것들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수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나온 조건 요것이 표본화의 정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에 대한 수식에 대한 개념은 아까 여기에서 설명한 것 같이 요구 신호하고 요 신호하고 요 신호를 곱해서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의 퓨리어 트랜스폼은 이거고 이것의 퓨리어 트랜스폼은 이거다 이거죠. 이것을 두 개를 하는 것은 바로 컨볼루션을 한다. 이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임펄스 함수의 컨볼루션은 계속 나오는데 임펄스하고 어떤 함수를 컨볼루션을 갖다 하는 것은 그 함수 자체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은 계속 우리가 그 신호해석 시간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표본화 정리 이유를 알고 또 이론도 알고 이걸 갖다 할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